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증시로 가보죠. 네, 제2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 그러니까 지난 4월 말쯤에 SG증권발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 네. 그러니까 어제 국내 증시에서 상자사 5곳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몇 시간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SG증권발 사태를 떠오르게 하는데 5곳은 동일산업, 박림, 대한방직, 만호제강, 동일금속입니다. 네. 금융당국은 우선 불공정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이제 긴급 점검에 나섰고 오늘부터 이 5개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매 거래, 신규고가 접수를 중단합니다. SG증권 사태하고 비슷한 점, 다른 점 좀 비교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앞서 SG증권 사태 때도 8개 종목이 갑자기 급등한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서 의심을 안 받았었잖아요. 쭉 꾸준히 조금씩 올랐죠. 네, 근데 이번에 이 5개 종목 역시 3년에 걸쳐 꾸준히 오르면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많게는 300% 이상 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점, 이 점도 SG증권 사태와 비슷합니다. 이번에 그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가 지목이 되는데 이 A씨가 지난 3년 동안 이 5개 종목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매수하시야 이런 말들을 했고요.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서 소액 주주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래서 몇몇 언론들이 이 A씨와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자신은 주가 조작하지 않았다. 최근 보유한 종목에 대한 신용 융자가 중단되면서 증권사로부터 반대 매매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은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SG증권 사태와 좀 다른 점은 예. SG증권 사태는 매도 증권사가 SG증권으로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하한가 종목 매도 창구는 국내 증권사이고 또 여러 곳으로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사태와 달리 그 CFD라고 해서 증권사 차익 결제 거래가 이번에는 없었다는 거, 이것들이 좀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 네. 겉모습은 비슷한데 양상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당이 주도를 한 거냐 아니냐 이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시장 교란 행위 같은 게 있지는 않았는가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 불법으로 볼 수 있을지 이제 금융당국하고 필요하면 이제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해봐야 하지 않은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곳이 이제 바른투자연구소 이제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네이버 카페에 있는데 2012년에 이제 개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강모 소장 이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한 건데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제 강 소장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저평가된 이런 주식들 내가 발굴을 해가지고 네. 이거를 3년 전부터 꾸준하게 매수해라. 이거 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동해산업인데 네. 2020년 3월에 38,000원이었거든요. 이게 지난달에는 2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정도로 한 8배, 10배까지 오를 정도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사람들을 조금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다들 올라타가지고 인위적으로 오른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카페, 그 온라인 카페 회원 수가 한 6,400여 명 된다고요. 예. 근데 이 카페의 대표 소장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5개 주식을 추천했다. 카페 회원들은 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요. 어제는 또 네. 투매를 했고. 그러니까 그 투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이 강 소장은 그냥 단순히 추천만 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은 대출까지 알선해 줬다라는 거예요. 증권사 대출까지 분석해주고 대출 받아서 하세요라고 하는데 네. 방금 얘기했던 SG발 증권 이제 그 주가 하락 사태, 라더견 사태. 라더견 사태라고 요즘 부르죠. 이거 이후로 증권사들이 대출을 안 하니까 이게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던 개인들이 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투매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게 급락한 거지 나랑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한두 이런 명이 주장은. 팔기 시작하니까 겁나가지고 우르르 팔다 보니까 하한가를 친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이제 라더견 사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시작은 그 김익래 키움증권 회장이 600억 원인가 이제 네. 던지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때 이제 촉발이 된 거잖아요. 투매가. 이것도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던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오를 만큼 올렸으니 이제는 야 빠질 때가 됐다. 한 명이 던지니까 무더기로 이제 던졌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이 강 소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14년에 이제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이제 유죄를 받았던 전례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아직은 없지만은 한국 주가가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취약하다 일단은. 그렇죠. 이런 조종 특히 작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휘둘리는 있는데 거죠. 이제 금융당국이 이거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주시만 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사전에 개입할 수 개입하는 있는가. 있냐 이제 이런 숙제들이 상당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라더견 사태 같은 경우에는 대포폰 이용하고 그 사람들 주민증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용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을 한 걸로 지금 보이는 거고 이번 경우는 난 추천만 했다. 뭐 이 차이 그 이상으로 나아갔는가 안 나아갔는가 대출할서는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겠네요.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예. 아무튼 이 회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늘을 쳤다가 땅으로 꺼졌다가 기업이 휘청휘청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 아무 뭐 상관없는 개미 투자자들은 하한가 같다, 상한가 같다. 이게 왜 이렇게 휘둘려야 하는 건가? 그리고 앞서 그 SG증권 사태 때도 왜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네. 주식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예. 이번 이 5종목도 뚜렷한 실적이 없고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했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는 이상한 흐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데 뭐 리딩방이니 또 이런 온라인 카페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주식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행위 이거는 분명히 금융시장 교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취약한 게 몇 명, 6,400명 뭐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 그 6,400명으로 지금 뭐 주식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 또 계속 터질지 모르니까 뭔가 규제가 좀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시하면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슈 갑니다. 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못 받기.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방통위가 어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접수를 했는데요. 이게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권고안을 전달한 지 엿새 만입니다. 아주 속도를 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접수된 개정령 안건은 수신료와 관련해 기존의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을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결합해 징수하면 안 된다 이건데요. 그런데 이 접수 절차를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왜요? 방통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그 개정령 안건을 접수할 건지 결정하는데 네. 3인의 위원이 표결을 해서 2대1로 가결이 된 겁니다. 원래 방통위는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5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명직으로 공석이고요. 공석. 또 민주당 추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 임명이 지금 2달 넘게 보류된 상태예요. 아하. 정부에서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명 체제인데 이 중에 2명이 정부 여당 측 인사로 분류되고 1명이 야당 측 인사인 김현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어제 이제 표결에 반대하면서 도중에 퇴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2대1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야권의 항의 방문도 있었는데요.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조승래 장경태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정상 체제다. 비정상 체제에서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유감이다.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현재 법원에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한 상황인데 예. 이게 23일 다음 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와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전에 정부가 이렇게 좀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KBS가 분리징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를 KBS가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분리징수가 바로 이제 되는 거냐 아니냐 이것도 있는데 일단은 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권고하고 6일 만에 이제 방통위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이제 바로 착수를 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 대통령실의 권고의 기준은 국민 제안에서 국민 참여 토론에 기반을 해서 96.5%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찬성했다. 이게 이제 근거가 됐잖아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팀 다이브라는 데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게 4명 중 1명이 여기에 중복 이용자로 이제 거의 확인이 된 거예요. 중복 이용자라는 예, 거기에 무슨 말이에요? 댓글을 이제 댓글로 토론을 중복해서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은 거기에 웹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은 10자리 고유 아이디 값이 있고 그 아이디 이제 이름을 다 공개하진 않는데 이름은 이제 일부 공개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같으면은 이거는 중복 이용자라고 거의 뭐 99%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62개 댓글에 단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정 기간에 급증을 했는데 그게 언제 됐냐면 이게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 보수 유튜버죠 배승희 변호사 채널의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3월 29일에 나와가지고 이거 관심 좀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 0.6개가 올라오던 게 분당 6개까지 증가를 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얼마 되는 한 10배 정도 증가했다. 뭐 대충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에 이거 관심 하라. 그러니까 이제 보수 우파에서 막 가가지고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이제 뭐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떤 공론장에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 96.5%도 근거가 거기에 보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게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엄지척 있잖아요. 좋아요를 누르는 거, 엄지 내림 누르는 거. 그래서 따봉을 누른 사람이 96.5%라는 거예요, 전체에.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96.5%가 찬성했다. 근데 그거를 누른 게 반드시 찬성해서 그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고 방통위의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자리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안형환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민주당 추천위원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달째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야당 추천 몫이었는데 이게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국민의힘이 안영환은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이 추천을 하면서 이게 일부 이 상임위원 임기에 따라서 역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예 추천 안 해버리는 방식으로 하고 수적 우위로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언론 장악 형식으로 바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쟁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3년 단위로 계약을 했거든요. 한전하고 KBS하고 통합징수요? 예, 통합징수요. 예. KBS 이제 수신료 통합징수로. 근데 이게 내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느냐? KBS는 지금 소송까지 검토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리하게 사실은 법정에서 지금 이거 다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분리징수냐 통합징수냐 아마 그 방법 말고 다른 여론조사, 그 설문조사 방식 말고 다른 여론조사 방식으로 돌려도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은 커요. 지금 여론 보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의 사회적 합의, 논의, 수기가 좀 있어야 된다. 즉 절차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럼요. 저는 이제 분리징수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네. 이런 방식으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봉으로 여론조사를 대통령실이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밖에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오늘 저 지도부 100일 인터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직접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네, 조사 거부 성관이 논란. 예, 조사 거부 선관위 논란. 이건 뭐죠? 네, 그러니까 성관이의 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건익위원회가 성관이가 협조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성관이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건익위의 조사는 받겠다고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부여된 독립기관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악용한다 지적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건익위 조사는 받겠다고 했었는데 건익위 주장에 따르면은 성관이가 조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건익위는 미리 방문 날짜를 예고했고 또 필요한 조사를 예고했는데 어제 중간 성관이와 뭐 17개 시도 성관이를 갔는데 예. 성관이 직원들이 줄 자료가 없다. 자료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관이 해명은 감사원이 지금 현장 감사를 실시 중인데 건익위의 현장조사 협조 요청은 감사원 감사 범위가 중복된다. 기관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이제 해명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당초 성관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직무감사는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론이 점차 악화되면서 이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겠다 밝히면서 지금 건익위 조사, 감사원 감사를 다 받게 된 상황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복잡하네요. 계속 돌아가는 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성관이가 이제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감사원 감사는 받기 싫으니까 일단 건익위 거를 수용을 했는데 감사원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받겠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 감사원도 받고 건익위도 받아야 돼? 이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도 받아야 돼? 야 이거 하나는 안 받아야 되는 거야? 한두 개는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안 받을 수 있는 거는 약간 이런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건익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이용해 먹은 거야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건익위도 이제 전역인 건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끝나고 뭔가 정부의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어필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또 기관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같이 겹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감사원이 아니라 선관위가 뭘 네. 잘했다 뭐를 거부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받을 수 있는 조사는 다 받아야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선택적으로 반찬 골라 먹듯이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한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